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권 명작 소설을 함께 읽는 책으로 소설 클럽입니다. 오늘 같이 볼 책은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어렸을 적에 인디언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산속에서 같이 살면서 지냈던 이야기를 엮은 자전적인 회상록이에요. 인디언식으로 하면 이 주인공의 이름은 작은 나무인데요. 이 작은 나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배운 체로키 인디언의 관습, 삶의 지혜, 그리고 교육 철학 등이 아주 감동적으로 엮여진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아주 옛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시 시대 배경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였거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도 이 책에서 제가 감동적인 한 5가지 정도의 대목을 꼽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시면서 내 영혼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깨워주겠다고는 하시지 않았다. 남자란 아침이 되면 모름지기 제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조금도 웃지 않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셨다. 내 방 쪽 벽에 쿵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유난스레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다. 사실 나는 그 소리 때문에 눈을 뜬 것이다. 덕분에 한 발 먼저 밖으로 나간 나는 개들과 함께 어둠 속에 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었다. 아니, 벌써 나와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놀랍다는 얼굴로 말했고, 예, 할아버지. 내 목소리에는 뿌듯한 자랑이 묻어 있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때 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직접 깨우기보다는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교육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이 장면이 귀엽기도 하고 미소 짓게 하는 장면이라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만의 비밀 장소를 찾아낸 것도 개울을 따라 올라가던 중이었다. 그곳은 약간 산허리 쪽으로 올라선 곳에 있었다. 그곳은 월계수로 빙 둘러싸인 채 늙은 미국풍 나무 한 그루가 굽어보고 있는 그다지 넓지 않은 풀밭 둔덕이었다. 그곳을 본 순간 나는 그곳을 나만의 비밀 장소로 삼기로 작정했다. 그 뒤로 나는 심심하면 그곳에 들르곤 했다. 할머니는 체로키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할머니 자신에게도 비밀 장소가 있으며 할아버지에게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지만 할아버지의 비밀 장소는 산꼭대기 가는 길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할머니 자신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해보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비밀 장소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자 나한테도 비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나만의 비밀 장소를 갖고 계신가요? 비밀 장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거나 힘들 때 혼자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이 체로키 인디언이라면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 장소가 있다고 하니 우리도 비밀 장소를 하나씩은 마음에 품어보는 게 어떨까요?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여름은 나의 계절이다.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이 바로 그 사람의 계절이 되는 것은 체로키의 관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일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여러분, 생일이 하루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근데 이 체로키 관습에 따르면 자기가 태어난 계절이 전체가 나의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좀 아쉽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계절 내내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인색한 것과 절약하는 것은 다르다. 돈을 숭배하여 돈을 써야 할 때도 쓰지 않는 일부 부자들만큼이나 나쁜 게 인색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살면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착한 일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써야 할 때 돈을 쓰면서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절약하는 것이다. 와인씨는 버릇은 또 다른 버릇을 만들어내게 마련이라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성격도 나빠진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낭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 다음엔 생각을 허술히 낭비하게 되며 결국 나중에 가서는 모든 걸 낭비하게 된다고 하셨다. 옳은 말씀이었다. 네,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아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교훈을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로키들은 저 멀리 해지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체로키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선처해준 땅. 하지만 백인들은 눈꽃만치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에 있었다. 병사들은 그 드넓은 골짜기를 총으로 빙 둘러쌌다. 밤이 되면 빙 돌아 피워놓은 모닥불이 총을 대신했다. 병사들은 체로키들을 그 원 속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산과 골짜기에 살고 있던 체로키들까지 끌고 와 우리 속에 든 소, 돼지처럼 계속 그 원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체로키들은 거의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차와 노새를 가져와 체로키들에게 해가 지는 그곳까지 타고 가도 좋다고 했다. 체로키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았다. 덕분에 체로키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볼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고향산에서 멀어져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다. 비록 체로키의 호는 죽지도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병자들이 그 까마득한 여행길을 견디기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행렬을 멈추고 죽은 사람을 묻을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수는 순식간에 몇백, 몇천으로 불어나 결국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체로키들이 행진 중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3일에 한 번씩만 매장할 시간을 주겠노라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체로키들에게서 손을 떼고 싶은 게 병사들의 심정이었다. 아직 아기인 죽은 여동생을 안고 가던 조그만 남자아이는 밤이 되면 죽은 동생 옆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여동생을 안고 걸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체로키들은 울지 않았다. 어떤 표정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다. 체로키들은 마차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행렬을 눈물의 여로라 불렀다. 체로키들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말이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 그 행렬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동정심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죽음의 행진은 절대 낭만적일 수 없다. 네, 이 장면은 미국 정부군이 체로키 인디언들을 강제 이주시키던 때에 눈물의 여로 장면을 아주 절절하게 묘사한 부분인데요. 인디언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을 빼앗기면서도 마차를 타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디언들은 패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인디언의 지혜나 삶의 철학, 관습 같은 것들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꾸준히 전수가 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책에서 꼽은 5가지 명장면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좀 체로키 인디언에 대해서 좀 가깝게 느껴지셨나요? 이 책은 미국에서 서점 직원들이 팔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책을 꼽는 애비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1회 수상작이기도 해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 작은 나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삶도 나쁘지는 않았어, 작은 나무야. 다음번에는 더 좋아질 거야. 또 만나자. 감사합니다.